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움에 관련된 자메이카의 속담 중에는 무함이 없는 아름다움은 향기가 없는 장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움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함께 가꿔야 아름다움이 진정 빛이 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의 고민으로 인해 괴로우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해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은 뷰티 상담과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옆에는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예. 저는 재혼한 부인이 있거든요. 네. 집사람이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네. 좀 자주 나가고 그래갖고 약간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부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예,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집사람이 저하고 뭐 이렇게 크게 사이가 안 좋거나 뭐 네. 다투거나 이래서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다고 표현을 네. 해야 되겠죠. 그냥 네. 자주 너무 집을 나가고 하니까. 네. 왜 이렇게 자꾸 나가시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좀 선생님께 고민 좀 네. 드리고 상담 네. 좀 받아볼까 싶어서 전화 한번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 생년월일하고 시를 좀 먼저 좀 불러주시고요. 네, 우리 네. 부인 것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0년 7월 15일생이고요. 네. 태어난 시간은 저녁 한 8시쯤이요. 네. 네. 집사람은 71년 3월 5일생이고요. 네. 오후 3시쯤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신지 좀 말씀해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네, 그러신 것 일찍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네. 실은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네. 집사람하고. 근데 일단은 현재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전화도 안 되고 또 네. 주변 집사람 친구들이나 처갓집 쪽 이렇게 해서 네. 찾아봐도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이 사람하고 저하고 뭐 살 팔자가 아닌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네. 첫 번째 부인도 사실은 제 속을 좀 너무 많이 썩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솔직히 전혀 그럴 사람으로 처음에 생각이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재혼을 했겠죠. 네, 그랬겠죠. 네, 근데 현재 제 상태가 전철을 똑같게 밟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너무 속도 상하고 또 사실 제 팔자가 네. 네. 결혼을 2번, 3번 해야 되는 팔자인지 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이 사람하고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이 고충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일단 우리 그 남자분 사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초혼으로 인해서 끝까지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안 그런 부부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분 사주를 좀 본인이 좀 알고 계신다면 또 다음에 어떤 다른 또 인연을 만나시더라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을 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7월에 큰 태양불 기운을 타고 나신 사주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불이라는 글자 속에 이제 그 세부치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나한테는 그게 여자가 되고 처운이 되고 제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힘은 굉장히 약하신데 이 금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 항상 그 과한 거는 좀 병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영양이 들어와 줘야지만 내가 그걸 감당을 하고 사시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태양불이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금기운도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그걸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그 기운이 되시는데, 네. 이 사주가 사실 죄다 신약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진 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학에서는 죄다 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한 사람과 연이 사실 좀 지속적으로 뭔가 결혼 생활이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혼을 하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제가 이렇게 지금 사주를 보고 있으니까 이분 사주 속에 굉장히 그 도화나 그 함지살 기운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물론 이분도 사실 배우자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분도 제가 보기엔 재운이신 것 같으신데 또 이렇게 네. 인연이 되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원래 우리 남자분 사주에서 보게 되면 우리 부인 자리가 그 일지, 지지합이라 그래서 합이 돼서 들어오는 어떤 이성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집을 아까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조금 기분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다른 이성이 생겨서 나가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여자분 사주를 봐도 그렇고 네. 본인 남자분 사주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네. 뭔가 이 이성에 대한 그 유혹이 사실 좀 많은 사주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분이. 근데 그걸 컨트롤 할 수 있고 뭔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윤리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여자분 사주가. 아.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네네. 우리가 뭐 행동을 할 때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장치가 돼 있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이 여자분한테는 그런 어떤 절제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는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사람이 생기면 네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특히 이제 원래 운에서 이렇게 같이 합돼서 들어오는 남자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성으로 인해서 집을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인을 굳이 제가 봤을 때 찾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남자분 입장에서 또 정이 들어서 뭐 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본인 사주에서 결혼을 또 한 번 하실 수 있는 운이세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자분 사주 속에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부인에서 얻은 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예, 하나 있으시죠?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엄마들하고 연이 참 좋은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엄마는 다를 수 있죠. 첫 번째 부인에서 지금 얻은 아들이라면은 지금 부인하고도 뭐 이제 엄마가 둘셋 생기는 경우가 지금 되는 건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아들 입장을 이렇게 보면 내 사주 속에 아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들 자리에서 이렇게 네. 봤을 때 뭔가 그 엄마들하고 연이 굉장히 좋고 좀 이 엄마들을 좀 화합시키는 그런 운이 있으세요, 이 아들이.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분을 찾지 않고 그냥 살게 된다면 또 이제 결혼을 뭐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드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연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옛날로 치면 이 사주 굉장히 신강한 사주만 됐으면 네. 굉장히 그 옛날 그 임금이나 왕이 부럽지 않을 사주셨어요. 네. 내가 이렇게 건사만 되고 네. 뭔가 그걸 다룰 능력만 되셨다면 정말 멋있게 사실 분이셨는데, 네. 어떻게 보니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그 처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인 사주가. 네. 그래서 항상 그 물론 부인 말을 그냥 100% 들어버리고 그 부인의 어떤 그걸 쫓아서 그냥 살아버려도 괜찮으신데, 이분 사주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주로 사시려다 보니까 네. 부인과의 연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원래 나가는 인연은 다른 이성으로 해서 나간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8, 90%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인연을 굳이 이렇게 억지로 네네. 깨 맞추면서 사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팔자 속에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팔자대로 사신다면은 굉장히 편한 삶이 되시는데, 네. 우리가 조금의 이 인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지성이 있다 보면 네네. 그걸 또 뛰어넘어서 그 자기의 어떤 의지로 바꿔가면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세요. 네. 또 바뀌어지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하지만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실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적당한 의지로 뭔가 내 운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좀 못 되시는 사주세요. 네. 예, 우리가 의지로 뭔가 개선이 되는 사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신강한 사주가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은 어쨌거나 신약한 사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을 굳이 잡으시지 마시고요. 또 오는 인연을 막지 마시고 다음 인연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덕분에 또 부인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해 주셨나요? 제가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네. 최근에 화장품 선택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화장품 선택을 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가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는데요. 네. 이제 취업도 하고 해서 화장을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냥 피부 화장만 하는데 네네. 화장품 호스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요. 피부 화장을 할 경우 화장품 선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오정미 원장님,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입니다. 네. 지금, 현재 호수를 몇 번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잡티가 좀 있는 편이어서 잡티도 가리고 피부도 보정하려고 23호 쓰고 있는데요. 얼굴과 목 색깔 보면은 얼굴이 목 색깔보다 더 검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혹시 3호를 쓰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뭐, 판매 사원이 권해주셨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23호를 선택을 하신 건가요? 판매 사원이 22호나 23호 정도 쓰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저도 21호나 이런 걸 쓰면 잡티가 너무 안 가려지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육안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제 얼굴 톤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23호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파운데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호수가 필요한 파운데이션, 뭐 트윈케이크 종류는 다 23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파운데이션을 쓰시고 그 위에 파우더나 트윈케이크나 어떤 종류로 쓰고 계세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파우더를 써봤는데요. 네. 파우더를 쓰니까 갈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각질처럼 일어난다고 해야 하나?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트윈케이크를 아주 살짝만 쓰고 있어요. 네. 혹시 아까 잡티가 있어서 가리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 잡티를 가리는 컨실러 같은 제품을 쓰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바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색깔도 잘 못 맞추겠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만 가리고 있어요. 네. 얼굴이 어둡고 이제 칙칙하고 그렇다고 또 하셨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세안은 꼼꼼히 하고 계시고요? 나름 꼼꼼히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가끔 덜 지워진 것 같을 때도 있고 네. 세안하고 나면 화장솜에 스킨 묻혀서 스킨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혹시 트윈케이크나 파우더를 쓰실 때 어떤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셔서 지금 어떤 그 트윈케이크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파우더 사용할 때는 오히려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나서 안 네네. 썼어요. 그런데 트윈케이크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 지금 기초 피부 화장만 주로 하시고 색조 화장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몇 번 해봤는데 아이섀도우하고 라인도 그리고 그런데 제가 서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상하고 번지고 네.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피부만 깨끗하게 보이면 될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상담을 해본 결과로, 이제 사회 신입생들은
그동안 그 취업 준비랑 네. 공부만 하느라고 피부에 많이 신경을 못 쓰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뭐 거래처 이제 바이어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화장은 아주 꼭 필요한 필수 조항이 되시는데 네. 근데 그동안 공부만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 맞아요.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네. 요즘 아무리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뭐 갖은 그 검색을 하셔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네, 너무 많아요. 그 광고의 그 멘트처럼 화장을 글로 배웠습니다 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그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를 잘 모르셔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신 다음에 네. 스킨을 먼저 바르시는데 네. 스킨을 또 다른 말로 토너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킨 토너를 먼저 바르시고 네. 그 다음에 아이크림을 바르세요. 아이크림을 입술에도 바르시고요. 그 다음 미간주름, 팔자주름 골고루 바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이 세럼을 바르십니다. 네. 그 세럼을 또 다른 말로 앰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계가 지나시면 그다음 영양크림을 바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영양크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로션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영양크림 단계가 지나시면 그 다음에 선크림, 그러니까 선블록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비비크림 아니면 재생크림 또는 파운데이션. 그렇게 바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파우더를 쓰지 않고 가끔 트윈킥이나 콤팩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네. 파운데이션 또 살짝만 바르시고 그 이후에 콤팩트나 트윈킥도 살짝만 바르셔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부가 들뜨지 않고 촉촉한 그런 피부 화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3호를 쓰셔서 얼굴 톤이 어둡다고 하셨는데 네. 이 23호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마다 조금씩 그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만 우선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23호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 이자는 우리가 그 쓰는 베이지 계열의 그 색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뒤에 오는 그 숫자 3은 밝기를 나타냅니다. 아. 그 예를 들어 뭐 네. 21호, 23호, 25호가 있으면 네네. 21호 같은 경우는 베이지 계통의 23호보다 한 단계 밝은 톤이고요. 네네. 25호 같은 경우는 네. 베이지 계통의 23호보다 한 톤 어두운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23호를 쓰셔서 어둡다고 하시면 네. 21호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앞에 붙는 일자라든가 뭐 네네. 3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3호, 15호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앞에 일 숫자는 핑크 계열입니다. 아. 그러니까 핑크 계열이라서 주로 네. 10대나 20대 초반에 그 발랄함을 나타낼 때 네. 주로 사용하시는 색이시기 때문에 네네. 30대 이후가 되시는 분들은 네. 앞에 숫자가 2가 붙는 게 피부톤과도 더 잘 맞으시고요. 네. 또 가끔 32호, 뭐 33호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럴 때는 그 3자는 브라운 계열의 그 색을 나타내는데요. 아, 네. 일반 화장에서는 주로 네네. 잘 사용하지 않고요. 네. 그 연극 무대나 무대 아. 화장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네. 우리 얼굴에 명암을 줄 때 그렇게 쓰는 호스이시기 때문에요. 네. 잘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또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펄 성분이 들어간 네. 그런 화이트 파우더 같은 걸 가지고 이마, 그러니까 T존 부위죠. 이마, 코, 네. 그다음 인중, 네. 턱 라인에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밝고 화사한 얼굴 화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 본인한테 맞는 톤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막상 사서 와서 집에 쓰다 보니까 톤이 네. 안 맞아서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얼굴 라인과
목 라인의 중간에 그 턱 라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그 쓰시고자 하는 제품을 살짝 발라보시면 네. 그 색이 나타나시는데 크기 톤보다 한 단계 높은 톤을 사용을 하시면 본인에게 딱 맞는 피부톤의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얼굴과 목 목선, 사이 네네. 여기 이 사이를 보면서 네네, 턱선에 살짝 터치를 해보시면 색이 드러났을 때 아, 한 단계 네. 높은 톤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잡티 가리는 컨실러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렇죠. 컨실러는 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가끔은 또 피부톤보다 어두운 거를 쓰셔서 네. 오히려 그 잡티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경우가 가끔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부톤과 같거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살짝 발라주시면 훨씬 잡티를 잘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쁜 화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계속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남편분 때문에 힘드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제 옆에 천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간략하게 짧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네.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부모님 반대도 불구하고 네.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차라리 부모님 말 들을 걸 하고 제가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후회만 하시지 마시고요. 네. 뭐가 문제인지 우리 좀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생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네. 68년 네. 11월 5일 네. 밤 12시고요. 네. 남편은 74년 네. 1월 3일 네. 낮 12시입니다. 네. 네. 근데 한숨이 먼저 나오네요, 저도. 부인이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 같으신데, 아, 죽겠어요, 지금. 네. 우울증은 없으세요? 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 사주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예. 네. 예, 제 마음을 지금 갈피를 못 하겠고, 또 우울하다가 화가 났다가, 네. 마음이 그래요. 지금 이 사주가 그 옛날에 우리 연예인 중에 그 죽은 최진실 씨 사주랑 좀 비슷하세요. 아,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거의 똑같은 수준이신데, 그분도 사실 우울증을 앓다가 이렇게 또 애들을 두고 이렇게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주랑 좀 많이 좀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숨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 우리 그 지금 부인 사주가, 남편과 자식이 사실 둘 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식을 낳고부터 더 힘들어지는 사주가 되셨거든요. 지금 애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맞아요. 아기 낳고 나서부터 남편이 더 애를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힘들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예, 예.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네. 그 반대도 많았는데 네. 그래도 아기 낳고 나면 정신 차릴까 해서 네. 제가 극복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지금은 더 밖으로 돌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포기는 하고 있는데 네. 또 사실 애 때문에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신랑이 어떤 직장도 없이 지금 놀고 있고 네. 다행히 제 친정에서 물려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그걸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애 핑계로 대고 차라리 외국으로 몰래 나가서 살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또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네. 이혼을 하고 네. 사는 게 나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거 결정을 못 내려서 제일 괴롭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깨끗하게 차라리 이혼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삶을 제가 꿈꿀 수가 있는데 지금 부인은 사실 이혼도 잘 안 되면서 그리고 그 자식 운 때문에 자식이 나를 또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지로 뭔가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영향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은데 네. 일단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사주를 조금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또 대처할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본인 사주가 이 10월에 그 큰 흑기운을 타고 나신 분이신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내 남편 자리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내 남편 자리가 나무에 관련된 기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뭐 이게 본연의 기운대로 이렇게 나무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 사주를 보면 지금 이 나무가 물에 퉁퉁 불어 있어요. 아. 물 속에 잠겨 있는 나무이다 네네. 보니까 나무가 아닌 거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의 쓰임이 결국 네. 남편의 그런 어떤 그 행동 그리고 남편이 네.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상황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분을 만나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만약에 시집을 가셔서도요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운이 이게 사실 흙기운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 흙이라는 것도 사실 그 나무가 아까 들어왔을 때 나무를 잘 심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부인 사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흙이 아니라 거의 진흙탕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흙 속에서는 나무를 심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나무가 들어와도 금방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뭘 말하냐면 그 남자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남편이 재구실을 사실은 못하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결혼 전에는 자기 생활을 잘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뭔가 일도 안 하시게 되고 바깥으로 도시게 되고 그게 참 그 무서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본인의 의지나 그러니까 네. 우리 부인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주에 어떤 격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면 보통 남자분들이 그 남편 구실을 사실 잘 못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정에서 돈 갖고 오라는 소리도 말할 수 있는 타입이신데 네. 그렇지 하죠. 않은가요? 자기가 이제 네. 경제력이 없으니까 네. 어떤 친정 재산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저하고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친정의 어떤 유산 때문에 한 건지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더 힘들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 차가 좀 있으신 걸로 봐서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우리 남편 사주가 네. 진짜 이게 놀고 먹는 팔자세요. 어떻게 보면 아. 여자분 사주가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거나 남자분은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릴 어떤 능력이 돼줘야 되고 활동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남편 사주가 그렇지 못하세요. 그냥 놀고 먹는 팔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그 부인 말씀대로 그 처갓집에 있는 어떤 그런 상권이나 물건 때문에 그 재력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 부모 형제님 그 지금 부모 형제는 괜찮아 살아가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셨어요? 17살 때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본인 사주에서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거는 내 네. 친정 부모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아. 근데 지금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신다면 그 본인이 고생이 좀 많이 오래 좀 지속이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까 그 잠깐 그 외국 나가서 살면 네. 어떻게 했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차라리 이혼을 저는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보기 이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사주가. 네. 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 예, 바깥에서 뭐 이렇게 자기 삶을 살 분일지라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부인 말씀대로 차라리 해외 나가서 떨어져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자식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이제 자식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고 사세요. 아. 지금은 우리 부인이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사신다고 하시지만 그 아들 키운 세월이 굉장히 좀 오래 갔을 때, 나중에 네. 갔을 때, 네.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남편 때문에 아프지만 그 어떤 그 도피처로 아들을 택했지만 네. 사실 이 아들이 컸을 때 다시 또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주를 조금 나쁘게 말을 한다면 진짜 그 애 낳고 난 뒤에 그 매 맞고 사는 여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본인 사주가 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주시죠.
그 중년운은 사실 우리가 그 남편과 자식 운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년운은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 운으로 사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활동하는 시기에 내 중년운에 이 남편과 자식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좀 고생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사시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운은 되실 겁니다. 근데 나가시더라도 그 아들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고 예, 그렇게 조금 마음을 비우고 사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나에게 좀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후하게 해서 맞이할 것이고 또 내 처지를 좀 공공하게 만든다면 나는 내 도를 잘 통해서 잘 깨쳐서 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을 어찌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 어떤 그 기본적인 운을 안다면 네. 그 남을 사실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 부인한테는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고요. 남을 원망하시고 그렇게 사는 세월보다는 내 스스로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 네. 또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드리는 TV 멘토링 톡톡,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많은 사연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사연으로 고민이신지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요. 아, 네. 다음 달에 웨딩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네. 얼굴이 너무 엉망이라서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 건가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여드름도 많이 나고 기름기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 흉터도 많고 피지도 많아요. 네. 그럼 결혼을 앞두시고 지금 피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정미 선생님, 이분께는 또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입니다. 먼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웨딩 촬영을 앞두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현재 얼굴이 붉거나 뭐 아니면 어둡거나 어떠한 상태이세요? 그렇게 붉지는 않고요. 좀 어둡고 좀 사람들이 칙칙하다고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세안을 하시고 나셔도 칙칙하세요? 네, 그래도 오전에는 세수하고 이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오후가 되면서 제가 봐도 얼굴이 좀 많이 지저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피지 분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세요? 아, 친구들이 저보고 놀릴 정도로 많고 네. 가끔 이제 그 여자분들이 쓰시는 기름 종이 같은 거를 네. 이용해서 네, 네. 닦는데도 하루 종일 얼굴이 번들번들 거리더라고요. 아, 네. 네. 혹시 매운 네. 음식 좋아하세요? 예,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뭐 매운 음식이 제가 얼굴 이런 피지랑 관련이 좀 있나요? 아, 예, 그럼요. 많이 관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좀 뭐 매운 닭발, 매운 오징어, 아, 뭐 예. 매운 거라면 뭐 제가 찾아가서 이제 먹는 네. 편인데 네. 근데 선생님 매운 걸 먹으면 오히려 땀 배출이 많아서 피부가 아, 네. 좋아진다고 제가 속설 같은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아, 뭐,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는 그 피지가 가다 분비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로 인해 피부 문제점이 너무 많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예. 다음 달이 웨딩 촬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는 받고 계세요? 아니요, 저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피부 관리실 선택하기 전에 먼저 아, 네.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관리가 어떤 관리를 제가 받아야지 적절한지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상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다음 달이 웨딩 촬영이셔서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우선 단기간에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관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피부의 일반적인 그 각질 탈락 주기는 28일인데 네. 그 탈락 주기를 4일에서 5일 정도로 앞당길 수 있는 그 필링이라는 그 관리가 있습니다. 네, 네. 식물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가지고 얼굴에다 네. 관리를 하는 건데요. 네. 그 보기는 굉장히 고운 가루로 되어 있지만 아. 얼굴에 막상 살짝 문지르면 까칠까칠하고 조금 따끔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제품이 피부에 침투를 해서 네. 4일에서 한 5일 정도가 되시면 각질이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면서 속에 이제 깨끗한 피부들이 나오시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시면 모든 각질들이 탈락이 되고 굉장히 깨끗한 피부가 되십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없으시면 이 관리를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그 제가 설명드린 그 필링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도 좋고 큰 모공 그다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그리고 칙칙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꼭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관리를 받으실 때 피부 관리실에서 어떤 관리를 받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지가 가다 분비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 관리 가지고는 조금 힘드실 수 있고 피지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관리를 꼭 받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어둡고 칙칙하시기 때문에 화이트닝 관리를 같이 꼭 겸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세안하고 나셨을 때는 그래도 깨끗한 피부셨는데 네. 오후가 갈수록 점점점 칙칙해지셔서 고민이신데 네. 그 이유는 지금 피지 분비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야외에서 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네. 각종 먼지나 네. 노폐물이나 이물질들이 얼굴에 묻으면서 오후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칙칙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지금 제가 아까 매운 음식을 드시냐고도 여쭤봤는데 네. 매운 음식 같은 경우를 드시게 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모세혈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장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피지선이 그렇게 되다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지선도 같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그 기존에 보다도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신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도 화이트닝 관리가 좋은가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피지 분비를 억제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관리를 네. 받아서 피지 분비가 적절한 수준에 이루어졌을 때는 화이트닝 관리를 꼭 해주셔야 화사한 피부로 웨딩 촬영에 돋보이게 나타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먹는 것도 참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과자, 뭐 여러 가지들이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피부에 좋지 않은 음식들인데 네. 요즘 간편하게 또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드셔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지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네. 피지 분비가 적절하지 않게 과다하게 이 호르몬 조절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으시면서 과다하게 네. 분비가 되시니까 뭐 안 드실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그렇죠.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결혼을 지금 앞두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결혼 전에 관리를 받게 되면 언제 받아야 가장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저 내일 결혼하는데 아니면 다음 주 결혼인데 언제쯤 오면 될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하루 전날보다는 이틀 전에 받으시면 결혼식 당일날 굉장히 피부가 화사해지면서 화장이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뽀얀 피부로 사진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계속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그 아들 때문에 요즘 너무 속이 상해서요. 네. 그 천선 선생님에게 말씀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들 문제 때문에 천선 선생님께 상담 부탁드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저희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네. 그 여태 속 한 번 안 썩히고 잘 자라줬는데 네. 그 몇 년 전부터
네. 직장에만 들어가면 나오고 또 3년 사이에 직장을 4번이나 옮겼어요. 아, 네. 예, 지금은 아예 혼자 나가서 네. 그 오피스텔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안쓰럽고 속도 상하고 해서요. 네. 지금은 또 이제 관세사 시험 본다고 준비한다는데 아들한테 이 관세사가 맞는지 네. 또 올해 시험은 될지 네. 궁금해서 예 전화 좀 드렸습니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초년 때 잘 나가던 애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운이 계속 중년까지 이렇게 계속 가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사람 운이라는 게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드님 사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네. 그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들이 79년 네. 4월 6일 네. 예 저녁 8시에 음력이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좀 신앙하면서 제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주 건강하면서 네. 재운도 아주 좋은 그런 사주는 돼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게 사주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내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뼈대와 같습니다. 근데 이 뼈대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타고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뼈대에서 우리가 살을 더 붙일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운이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빗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그 어머니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초년에 그러니까 학년기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고 예예. 정말 숨 한 번 안 쉬기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예예. 그 운까지 받쳐줘서 네. 정말 잘 나가는 사주 그 아들이었는데 예. 지금 많이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유, 또 몇 년 사이에 또 예. 많이 바뀌었다면서 직장도. 예예. 벌써 뭐 3년 사이에 4번이나 옮겼어요. 네. 근데 이 사주가 사실 직장이 없는 사주는 아닌데 네. 들어가는 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오래 버티기 내기가 참 힘든 사주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분 사주가 아드님 네. 사주가요. 예. 우리가 그 관이 벼슬이 네. 벼슬관자에 서서 우리 직장을 말하는 게 있는데 네. 그 관이 좀 임묘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 능력에 비해서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버텨낼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직장이 나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신앙 제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운은 굉장히 좋은 사주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운 쪽으로 봤을 때 얘가 사실 32살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 그래서 네. 네. 그 10년씩 끊어서 보는 큰 줄기, 큰 흐름을 보는 대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운 속에 지금 32세 때부터 이 목이 나한테는 이 지금 흑기운을 타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무에 해당되는 기운이 직장이 되고 또 출세도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나무의 기운이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매번 나올 수밖에 없었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예. 이 기간이 제가 봤을 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네. 36세까지 길게 보면 36세까지는 뭔가 아드님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예. 좀 많이 좀 좁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아까 관세사 시험도 예, 예. 지금 준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 시험 운도 조금 약하세요. 올해 같은 올해요? 경우는. 네. 그래서 내년이면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예예.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36세까지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네네. 시험운은 그나마 내년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예예. 그리고 어쨌거나 그 아드님 사주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기복이 좀 큰 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좀 얕고 그릇이 작은 사주들은 사실 그 기복이 작습니다. 이 삶의 폭이 뭐 갑자기 잘 살았다 갑자기 뭐 못 살아지고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보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는 사주거든요. 보통 좀 평범한 사주들은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그런 폭이 사실 별로 없는데 예. 지금 이 아드님 사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32세까지는 정말 잘 나갔다면 36세까지는 이 사주가 어쨌거나 고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네. 뭔가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네. 어차피 이 사주는 직장 들어가서 남 밑에 있는 사주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너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제가 보기엔 관사 시험 준비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사주가 뭘로 이렇게 좋으냐 하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거부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그런 쪽의 일들은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세사 쪽도 뭐 나쁘지는 않으신데 뭐 금융이나 회계나 법률 쪽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평상시에 해놓으시면 참 좋겠고요. 네네. 특히 그 간접 운용사 쪽 그런 일들 있죠. 뭐 부동산 펀드사나 리츠사나 뭐 경매사 쪽 그랬던 전문 그 네네. 자격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운 안 좋을 때 이렇게 네. 좀 준비를 충분히 해놓으시면 제가 봤을 땐 36세 정도에 가서 그 이제 그 운이 발복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또 이 사주 속에 우리가 일이시상 편제격이라고 해서 이 격에 해당되는 사주입니다. 네. 시에 연월 일시 그 네 기둥이 있는데 이 사주를 풀어보면 네. 시의 그 편제가 하나가 정말 잘 들어와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 용어 중에서 편제라는 게 있는데 네. 편제는 말 그대로 그 횡재해서 얻을 수 있는 돈, 말 그대로 뭐 직장을 다녀서 우리가 꼬박꼬박 모으는 어떤 그런 알뜰한 재물이 아니라요. 네. 횡재성 재물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런 재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36세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예. 이분 사주의 그 부인,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혼은 조금 늦게 시키세요. 아, 더 네. 늦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드님 사주가 34세가 좀 안 좋으세요. 예, 물론 올해도 지금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34세에 가게 되면 예. 그 우리 아드님 사주 굉장히 그 토기운이 왕해 있어요. 근데 그 왕한 기운에 목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가 왕한 기운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우리가 사자의 코트를 뭐 잠자는 그 코트를 건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왕한 기운 속에 있는 이 오행을 뭔가 친한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요. 좀 큰 변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가번년을 조금 조심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 운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늦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36세 때 좀 돈 많이 벌 때 그때 장가를 보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상담 해주셨습니다. 오늘 열애장명원 천세원 선생님과 그리고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